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작과 교수님과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가 하루 종일 100mm 오는 것하고 1시간에 100mm 오는 것하고 위험 정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0mm가 오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 우리가 방제 성능 목표라는 걸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역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시간당 몇 미리가 오는 것까지 배수 체계를 목표를 정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빈도로 보면 한 30년 정도의 빈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인 거죠. 왜 그러냐면 30년이면 뭐 시간당 몇 밀리미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충 한 70, 80mm, 시간당 70, 80mm에서 한 100mm까지 편차를 지역마다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비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배수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으로 빠지는 구조, 그다음에 하수도, 그다음에 빗물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조합을 이뤄서 잘 빠져야 되는데 도심들이 대부분 구도심들은 예전에 그런 계획하에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간당 강수량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1시간에 뭐 70mm, 80mm를 얘기하지만 그 내에서도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5분, 10분으로 그 1시간 70mm 오는 게 30분에 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보면은 30분 안에 모든 일들이 침수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도시에 있는 소하천의 경우는 30분 정도면 바닥을 보이던 하천 수위가 갑자기 거의 범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청계천유역인데요. 청계천유역 같은 경우는 시간당 5mm만 오더라도 산책로에 물이 잠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20mm, 30mm 오면은 옆에 있는 수문이 열리면서 시민이 고립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게 발생하는 시간이 불과 20분 이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시간당 50mm, 100mm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30분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집중도라는 게 결국은 100mm가 오더라도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30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집중도, 공간의 집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온다 이런 예보가 오면 아예 물 근처를 가지를 말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도시 같은 경우고 지금 보면 농촌 지역도 상당히 물에 많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이 농촌 지역이 물에 잠기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농촌 지역은 일단은 배수 체계 자체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저류를 하고요. 그다음 땅속으로 어느 정도 기저유량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천으로 이제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하천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농지들이 하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농지들은 하천 수위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이런 걸 빗물 펌프장을 통해서 강제 배수를 시켜주지만 농촌 같은 경우도 빗물 펌프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용량이 도시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류한다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농지에 대해서 빗물 펌프장을 설치할 만큼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좀 침수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어젯밤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저지대에 계시거나 아니면 반지하 주택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 좀 더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같은 경우는 선행 강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행 강우가 충분히 있고 하천 수위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위험한 건 뭐냐면 하천 수위가 올라갈 때도 위험하지만 내려올 때 조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립자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제방이 위험한 상황에서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올라가게 되면 범람이 아니더라도 제방에 이제 그 부실로 인해 가지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넘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저지대로 그 물들이 급격하게 외수 침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범람이 일어난 지역 주변에 있는 저지대라든가 지하 공간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려되는 거는 지금이 야간 밤에 이제 주무실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서 범람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 조금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멀리 대피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좀 낫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워낙에 지금 보면은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 지역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아파트에서 2층 이상의 구조물에 계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반지하 같은 그런 지하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오늘 조금 힘드시겠지만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히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피를 권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예. 한 명이 숨지는 정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예. 옹벽 주변이라든가 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징후를 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오산시에서 일어난 옹벽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당 강수량은 한 39mm 정도로 좀 강하게 오긴 했지만 선행 강수는 총 한 65mm 정도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옹벽 같으면은 그 수압이 걸리기 전에 물을 전부 다 옹벽 물구멍을 통해서 다 빼내줍니다. 그래서 수압이 걸리지 않게 돼야 되는데 준공된 지 한 5년 정도 된 구조물인데 물이 잘 안 빠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토압하고 수압이 같이 걸리면서 붕괴가 네. 일어났는데요. 사실 그걸 인지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제 토사가 좀 흘러내리거나 좀 위험한 옹벽들,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위험을 느끼는 옹벽 주변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적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피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밤이고 야간인데다가 대피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일 이제 혹시라도 모든 그 주무실 때 그 산 옆에서 이제 주택지가 있는 경우는 산에서 토사가 내려온다는 걸 가정해 보면 기둥 옆에서 그러니까 산 쪽에 있는 창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네. 산과 가장 먼 곳에서 주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가구에 의해서 토사들이 밀려 내려왔을 때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오늘 하루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비가 그칠 때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점을 유의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뭄이라든가 폭염에 시달리다가 바로 하루 사이에 이렇게 호우 피해에 이제 노출되는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나에게 항상 재난,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내수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하천 범람이 일어나는 지역에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인지하시고 비가 막 올 때 상상력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걸 조금만 미리 생각해 두시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미리 조심하는 거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창삼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